학교 폭력에서 폭행과 상해는 차이가 있나요?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폭행과 상해의 의미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폭행은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고요. 상해는요, 타인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에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학교 폭력에서는요, 이 상해와 폭행을 신체 폭력의 하나의 예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상해 폭행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상해는 폭행보다는 피해 학생의 신체적 피해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폭행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폭행에 비해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 상해 사건이라고 해서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만을 하거나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명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 이 피해 학생의 피해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의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과실,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를 강조하려면 상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상해 진단서가 또 여기서 뭘까요? 상해 진단서는요, 상해의 원인, 추정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상해 부위, 정도는 어떤지, 치료 기간은 어떤지,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어떤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진단서를 보면 이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판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학교 폭력으로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상해 진단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학교 폭력으로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요, 최근 병원에서 우리가 요청하면 간단하게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진단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상해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고요.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특히 2주 진단의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상해 발생, 원인, 진단일, 인과관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형사사건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요. 반면에 상해죄는요,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그리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요, 이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양형에 참작하는 사유로 고려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형사사건은 폭행죄와 상해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이다 학교폭력. 폭행과 상해가 학교폭력에선 마치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지라도요, 계속적으로 연쇄돼서 발생하게 되는 법적 분쟁을 생각했을 때는 이 학교폭력 단계에서부터 우리 아이의 행위가 과대 해석되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스텝에 대해서까지 함께 고민해주는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